어디서 구한 거예요? 이거 그냥 뭐 동네에 있는 흙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 것 같은데요? 아, 예.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실내 가정재배용으로 나와 있는 배양토를 활용하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식물 재배에 적합하도록 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대로 사서 이용하시면 되고 잡초나 이런 병균도 적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이제 자, 이렇게 흙을 쑥갓의 준비하고요. 씨앗인가 봐요. 예, 이게 쑥갓 씨앗인데요. 아, 이게 쑥갓 씨앗이에요? 네, 이기적이죠. 흙하고 아주 비슷하게 생겼어요.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게 쑥갓 요거. 씨앗이군요. 이거 어디서 구입할 수 있나요? 요령이도 있을 것 같고. 원예 상품 전문 매장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입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구입을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발화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딱 뿌렸는데 아무것도 안 나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네. 그래서 구입을 하실 적에는 반드시 이렇게 네. 그 종자 표면에 보시면은 원산지, 예. 그다음에 발화율, 그다음에 뭐 유효기간, 그다음에 우리가 언제 그 채종을 했는지 나이가 적혀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고 아무래도 새로 나온, 그러니까 올해 채종한 종자를 활용하시는 게 식품처럼 이렇게 묵은 거는 그렇죠. 좋지 않겠고요. 그렇죠. 발화율이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뿌려보도록 이제 씨앗을 할까요? 한번 뿌려볼까요? 네. 어떻게 뿌려야 돼요, 이거?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인데요. 이렇게 네. 손으로 집어서 하나씩 뿌려도 되고요. 네. 근데 집에서 하실 적에 골고루 뿌리고 싶으시면 네. 종이에? 종이에다가 뿌리셔가지고요. 종이에. 여기서 탈탈탈탈 터시면 여기에서 종이를 이렇게. 이렇게 흙 뿌리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쭉 뿌려놓으시고 예. 그 다음에 물을 충분히 덮어주시면 되는데요. 네네. 근데 여기에 흙이 있고 씨앗을 뿌리고 나서 흙을 살짝 덮어주는 게 한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흙을 네. 뿌릴 때도 이렇게 아까 종이처럼 반드시 그러니까 흙 뿌려주시면은 너무 깊지 않게 심으시면 되고요. 또 뿌리고요. 네, 그리고 나서 물을 한번 뿌려주시고 그다음 우리가 물을 집에 주고요. 있는 아까 기억나시나요? 습도를 유지해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네. 신문지를 좀 신문지. 활용하셔가지고 덮어주시면서 위에다가 뿌려주시면은 건조한 것을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 3일에서 5일 정도 되면은 발화가 시작이 되는데요. 네. 그때는 신문지를 이렇게 걷어주셔가지고 아하. 햇빛이 잘 드는 창가에다가 길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처음에는 햇빛을 보여주지 않도록 그렇죠. 신문지를 덮고 네, 물을 습도를 뿌려주고. 좀 유지를 해주고요. 아하. 그 다음에 발화가 되면 신문지를 걷어주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자라다 보면요, 아까 우리가 대충 뿌렸잖아요. 그래서 공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솎아주는 작업을 한 2, 3회 정도 하시면 네. 서로 잎이 부딪히지 않고 자랄 수 있는 조건이 네.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이렇게 씨를 뿌려서 이제 싹을 틔우는 과정인데 사실 이게 집에서 키우기 더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 좀 더 쉽게 키우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아유, 씨를 뿌린 전문 상가에서 하는 모종을 사다가 모종을 사다가. 모종을 구입하시면 되는데요. 네네네. 모종 같은 것을 구입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줄기가 좀 짧고요, 굵고 단단한 것을 구입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잘 지금 보시면, 이은 씨 앞에 있는 저게 바로 모종인데 모종을 사서 하시면은 씨 뿌리고 이런 과정들을 이제 요런 게 생략하실 수 이제 상추 있으니까. 모종. 네. 되겠죠? 이제 상추 모종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상추 네. 같은 경우 이제 잎이 한 두세 장 나 있는 오, 상태에서 그렇네요. 하시고요. 안에 보시면 이렇게 떡잎이 아직 붙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디가 짧은 것을 구입하시는 게 길쭉한 좋습니다. 것보단 작고 예. 단단한 녀석이 좋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심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간단해 보이지만 실내 채소 기를 때 사실 실패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이런 실수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자, 실내 채소를 기를 때 범하기 쉬운 실수 3가지 먼저 첫 번째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요. 자, 물은 일단 많이 줄수록 좋다. 그런 거 아닌가요? 네, 맞는 얘기 아니에요, 어때요? 이거는? 네? 네, 맞죠. 식물을 자라는데 이제 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는 물도 필요하지만 토양 중에는 공기가 있어야만 뿌리가 호흡을 할 수가 있는데요. 물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주게 되면 뿌리가 호흡을 할 수가 없어 쉽게 썩게 됩니다. 그래서 물은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충분히 줘서 밑으로 흘러나오고 나면 그다음에 표면이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물을 주는 방법을 택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두 번째는요. 자, 햇빛만 잘 쬐어주면 된다. 이것도 맞는 얘기 같은데요. 네. 뭐 잘못된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이제 우리가 식물이라는 것은 햇빛이 있어야만 광합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데요. 여러분들 이제 햇빛에 잘 논다고 놓아두시고 우리가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가끔 잊어버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환기를 잘 시켜주면 잎에서 증산작용을 많이 일으킬 수가 있고요. 이 증산작용이 토양에서 물과 양분을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식물을 기르실 때는 반드시 통풍을 잘 시켜주시는 게 좋고요. 특히나 이 실내 같은 경우는 온도가 높은데 환기는 안 되고 하면은 벌레가 생기기 아주 좋은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기를 꼭 시켜주셔야 되겠습니다. 환기 통풍이 중요하군요. 그러네요. 네. 자, 세 번째 볼까요? 시들시들할 때 거름을 듬뿍 준다.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사람도 배고플 때 밥 주면 힘이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뭔가 좀 이게 실수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대부분 이제 식물이 시들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당황을 해서 뭔가를 많이 주려고 하십니다. 이럴 때